시작!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오늘 배우는 모든 것들은 두 번째 하나 둘 셋 어열을 배웁니다. 그 어열을 배우는데 여기 각종욱 회장이 어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직접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의사나 약사나 한의사가 하는 또 다른 월간 TV조선이라든지 요즘에 내몸 사용 설명서라든지 이쪽에서 말하는 어열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함께 보합니다. 우선 이렇게 잠깐 보시고, 자, 이것은 피부를 병들게 하고 사람을 병들게 하는 의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리 피부에서 빠져나온 의혈을 모습인데 이 시간에는 의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의혈을 알면 모든 병을 내 손으로 스스로 고칠 수 있다. 5초 후에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본인이 아마 다리에서 직접 하고 다녀요. 홍보 잘하죠? 이렇게 자연적 요법 AB 구구.kr 앞에서 스스로 고치는 쉬운 방법을 알려준다 해서 동영상으로 활용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지혜로운. 네, 발에서 나온 거죠. 다리, 다리, 무릎 관절 아래죠. 발등 위에, 무릎 관절 아래입니다. 무릎 관절 아래 부분에 부항을 걸어서 몸을 병들게 하는 의혈을 뽑아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몸에 아마 여기가 부항의 진공 압력을 인하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무릎 관절염이 있는 사람, 다리가 아프다는 사람, 피부에 부항을 걸고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하고 기록을 남기니까 기록을 남기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부항 속에 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역에서는 여러분들이 대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만들어 가지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이 층 보시는 분이 유튜브에다가 딱 컴퓨터에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페이지를 하시면 여기는 컵이 부항기가 좀 긴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긴 게 아닌데 긴 것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이거 정도 오버해가면 2,000원, 3,000원이 비싸지라고 하니까 부항에 하늘 부항기가 있고 서울 부항기가 있던데 양쪽 거 저희들은 다 갖고 있거든요. 필요하다. 약 15분 정도 시간이 그렇게 해주시다. 의혈은 시간이 지나도 많이 멘토도 그렇게 도움을 해주시다. 정상적인 혈액이라면 빠른 속도로 나오지만 의혈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어혈은 이 부항을 제거한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 6분 5초 부항을 떼어낸 모습입니다. 이 부항이 보였던 지금부터 부항 했는데 어혈 빼고 나니까 이게 피 아니잖아요. 이거 어혈이잖아요. 피 찌꺼기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은 혈액이 나와서 굳은 것이 아니냐, 절대 그거 아닙니다. 혈액이 나와서 이렇게 굳은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부항으로 진공압을 이용하여 다 끌어내지 아니하면 이런 모양의 의혈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내 몸속에 의혈은 저절로 막고 있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다쳐서 찔려서 소통이 되는 그거는 정상적인 의혈이 아닙니다. 의혈은 밖으로 흘러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부항, 진공압력을 이용하여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께서 이제 보셨고, 그래서 오늘 박종욱 회장이 운영하는 바로 자연적인 요법 자격사 실습편 자격사 시험은 예상 문제집이 다 여기다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주 자세한 내용이 많아요. 직접 육성으로 된 그 사례도 있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짧은 6시간 동안에 뭘 다 배우셨겠습니까? 저 안에 들어가 보시면 더 많은 양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어혈의 구성, 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사이는 피찌꺼기라 노폐물이다. 이게 이제 자연적인 요법 치유사 교제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죽은 혈구들이 엉켜서 생긴 핏덩어리다. 어혈이라는 게. 흰장에서 처리하지 못한 요산이다. 흡수 처리되지 못한 지방질이다. 오래된 어혈이 굳어서 생긴 흑색 덩어리다. 폐사한 죽은 조직, 요산과 칼슘 등의 결석이다. 이게 바로 저는 어혈이라고 한국자연정혈 치유연구소의 교재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혈 내몸 사용 설명서라는
TV 조선이라는 곳에서 나와요. 어쨌든 여기 나오는 사람들, 의사들은 검증된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어혈을 말하는지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혈은 몸속에 있는 나쁜 피가 뭉친 것을 쟤들이 했던 말은 똑같잖아요. 화면에서 보신 홍원희 씨의 경우에도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70, 혈압은 169까지 나올 정도로 높았었는데 한의사가 이런 말하는 질환이 혈관 속에 쌓인 어혈이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흐르던 혈액에 지방이나 노폐물이 들러붙게 되어 어혈. 덩어리로 뭉치게 됩니다. 네. 이런 어혈 덩어리로 인해 흐르지 못하면 정체된 혈액으로 인해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어혈이 점점 쌓일수록 네. 지방이 제때 분해되지 나이살, 살을 찌우는 살찐 건 다 어혈이 지금 얘기하신 그 어혈이라는 이야기예요. 개념이요. 의학적으로 보면 혈전의 죽음을 개념으로 부르는 나이살을 할수록 어혈이랍니다. 네, 사실 혈전이 죽음의 덩어리다. 그 무서운 별명으로 불리는 이유는요. 그렇죠. 뇌나 심장, 폐와 같은 주요 혈관으로 가는 혈관들에게 가서 분혈관에 맞게 되면 뇌혈박사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37째 한 명이 혈전으로 돌아가신대요. 나타났거든요. 정말 치명적인 질환이죠. 37째 한 사람 네, 선생님, 그런데 혈전이 건강에 나쁜 건 아주 잘 알겠어요. 그런데 이 혈전이 어떻게 나이살을 찌운다는 건가요? 네, 우리 몸속에 어혈이 쌓이면 왜 몸이 안 좋은지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든 액체를 혈액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정상적인 혈액은 되게 선명하고 붉으면서 선명하고 맑고 붉은색이죠. 깨끗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쪽 어혈이 쌓인 혈액은 어떤가요? 까만데요. 네, 색 자체가 검고 탁하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혈이 쌓인 혈액이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정상혈액입니다. 그대로 잘 통과하네요. 네, 정상적인 혈액은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주민들 잘 통과가 되죠. 자, 이번에는 어혈이 쌓인 어혈, 혈액입니다. 네. 들어가지 않을까요? 혈전이 쌓인 혈액이에요. 아, 근데 뭔가 신기해요. 오, 걸리기까지 했어. 네, 잘 나오지도 걸리기까지 않죠. 했어. 지금 뭔가 이렇게 침착하게. 어혈이 쌓이기 좀 먼저 때문에 깨졌는데요? 혈액이 몸에 네, 막혔죠? 흘러가지 않고 막혀있죠. 어혈 어혈 때문에 덩어리.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 이게 우리 몸에 있다는 거예요. 몸이 쉽게 붓고 그래서 몸이 빠지지 붓고 않으면서 체중이 하게 되면 증가합니다. 순환이 반복되게 비만 있는 됩니다. 사람들 어혈덩어리가 뭉쳐있다. 자, 여러분. 이걸 딱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 주변에 뚱뚱하고 뭐한 사람들에게 신뢰감 가지 않는 사람에게 이 영상을 하나 딱 보여주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모든 것은 믿음, 신뢰거든요. 왜 새로운 신음 정도가 생기는지 나를 낫게 해줬어. 내가 다리 아파서 누워있는데 다리를 치유했어.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모습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다 그렇게 좋은 일만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사기꾼들도 많이 있잖아요. 거짓말로 아파가지고 이렇게 세운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방송은 신뢰감이 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 중에 믿음이 안 가는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신뢰감을 갖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내 몸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어혈, 그것을 알고 싶다. 방송의 내용은 다 모두가 신뢰하잖아요. 아까 방금 한의사가 했던 이야기, 약사, 의사, 한의사,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한의학 박사 신형택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한의원에서 어혈 빼는 약을 드시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약 먹는 거 아니잖아요. 필요하시면 드시고. 이분이 했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한방 이야기입니다. 한방 이야기. 만성혈증. 메디움 천안요양병원 천안의 요양병원 원장이에요. 신학교 원장입니다. 재활의학과 한의학 박사예요. 오늘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말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어혈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한의사가 말하는 어혈은 어혈. 글자 그대로를 따져본다면 피가 탁해져서 혹은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주급피,
낫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혈은 음식에서 생겨서 음식에서 경맥을 경맥을 우려내 몸을 다스리는 눈은 혈을 얻어서 눈은 혈을 얻어서 눈이 볼 수 있고 다리는 다리는 혈을 얻어서 눈이 볼 수 있고 손과 손가락은 혈을 얻어서 눈이 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혈이 혈이 충분하면 몸이 건강한 건강한 것이고 혈이 혈이 부족하면 부족하면 몸이 이상하게 이와 같이 혈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과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혈이 탁해지고 순환이 안 되어서 탁해지, 순환이 안 혈이라는 원인이 생길까요? 되는 것일까요? 한의학에서는 대략 5가지 정도. 한의학에서 말하는 5가지 원인입니다. 첫째, 과도한 스트레스. 누구나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때문에 오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이 부족해서 정상적인 피가 마르는 경험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가 마른 것 같은 표현을 느낌. 쓰게 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혈, 진액과 혈을 마르게 하는 진액과 혈을 마르게 한다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선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을 때 어혈로 인한 이상 증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몸이 찬정, 체온이 그래서 낮아지면 운동을 하시거나 따뜻하게 게임을 하시죠. 잘 알고 있는 점이죠. 몸이 찬정은 오열이 생긴대요. 강해서 혀를 탁하게 만들고 어혈이 잘 생기게 만듭니다. 손발이 유독 차가운 사람들 중에 어혈로 인해 손발이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들을 생각보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탁한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입니다. 혈은 음식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무엇을 먹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착한 음식이 뭘까요? 달고 기름지고 짜고 끈적끈적한 음식, 인스턴트 음식, 가공 음식, 한 음식 등을 주로 섭취하고 있다면 혈이 탁해지고 어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자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는 혈이 깨끗해지고 잠을 자면 혈이 깨끗해지고 맑게 된다고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고 수면은 수면이 8시간씩 깨끗하는 자라는 경우에 이런 정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역시 어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 부족. 부족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심장은 혈을 순환시키는 능력이 증가되고 땀을 통해서 독소물이 배출되면서 혈의 정화작용이 일어납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서 혈의 자, 이게 오열이 생기는 이유라고 합니다. 쉽게 혈이 탁해지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원인. 오열이 발생하기 힘을 느끼지.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어혈이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어혈이 이렇게 생기는 오열. 어떤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를 주고 어떤 이상이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어혈로 인한 증상들을 알면 어혈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손발이 차고 손발 차고 치가 잘 나고 저림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 오열이 눈이 있다면. 생기고 눈이 충혈되고 두통, 눈충혈, 건방증, 어지럽증,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 비염, 혀막힘, 질염, 요도염 이런 모든 것들도 염증들은 어혈이 있기 때문이다. 가슴통증, 피목이 뻣뻣한 상태, 소화 장애, 복통, 요통, 생리통 이런 것들이 다 어혈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간단한 것이 만져지기도 합니다. 대소변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대소변도 원활하지 않으면서 붓기까지 밤에 잠을 자는 것도 부정, 편하지 않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거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우울증이 생기거나 탈모까지 피부 건조증 탈모까지, 피부 건조증, 갱년기 증상도 여성 갱년기 증상도 피부 어혈이 쌓여있기 부족으로 때문이다.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피부 트러블도 마찬가지 어혈이 쌓이는 거다. 등 쪽에 여드름 같은 경우는 많이 생깁니다. 심하면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상태.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경우도 어혈의 원인이 여성들의 있습니다. 경우는 자궁의 기능에 저하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남성들은 비뇨생식계 계통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장육부와 관련된 다양한 이상들이 어혈로 나타날 수 있으며 심지어 암도 어혈로 인해서 이상으로 소리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가벼운 두통이나 생리통, 피부 트러블로부터 심각한 암의 발생에 이르기까지 어혈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럼 어혈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이 한의사가 말하는 겁니다. 한의사가 기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죠. 우선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인 스트레스 해소.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해서 얼마나 몸에 손상을 입느냐는 스트레스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많이 웃으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드시도록 애쓰시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 중요합니다. 또 자신에게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 따뜻한 물을 수시로 자주 드시는 것, 담백하고 따뜻한 물 자주 마시고 건강한 이런 기본이 돼서 어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몸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의사들은 침과 한약이라는 치료 도구를 사용해서 어혈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자, 잘 보세요. 치료는 경혈과 신치료는 경혈과 경맥을 작용해서 기혈순환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통증불통이라는 말입니다. 통하지 않는 게 통일 때 통하게 되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고 소통이 오다가면 아프지 않는다. 어혈의 대표적인 증상인 통증은 통증은 기혈순환이 정체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침치료를 통해서 침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혈을 다스리기 위해서 한의사들은 한약 처방도 적극적으로 한약 처방, 한의사기 때문에 한약 처방은 사물탕이라고 하는 처방입니다. 자, 사물탕을 기본으로 해서 환자분에게 나타나는 이상 증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약들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해서 처방을 하게 됩니다. 동의보감에 등장하는 처방 중에서 가장 사용 빈도가 높았던 처방이 사물탕인 것을 보면 역시 어혈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를 오랫동안 잘 타시려면 엔진 오일을 주기에 따라 잘 갈아주고 좋은 이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잘하죠. 자동차를 타려면 엔진 오일 자주 갈아줘야 한다. 아무렇게나 방치하셔서 어혈이 생기게 하시면 안 되겠죠. 좋은 생활 식습관을 잘 유지하시고 증상에 따라서 적절한 한방치료를 받으신다면 어혈로 인한 건강의 위협에서 충분히 벗어나실 수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방금 들었던 더 영상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혈이 생기는 이유가 뭐 과도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들 봐봐. 오줌 차는 거 얼마든지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각종 저 원장님이 쓴 책 안에 보면 20대면 그 어혈이 20%, 30대면 30%, 40대면 40%, 70대면 70%가 어혈이 쌓여 있다. 그렇게 써 있어요. 마찬가지. 아까 뭐 자동차를 오래도록 타면 그만큼 엔진 오일 교환 자주 해서 잘 나갈게 한다 몰라도 엔진 오일 교환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빡빡거리고 소리 나고 아주 자동차가 수명 제대로 못 가잖아요. 그거 똑같더라고요. 바로 여기 한의사는 자기의 직업이 한의사이기 때문에 사물탕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자, 우리 여기다가 저걸 접목을 하자. 어혈? 우리는 빼버리잖아요. 저 사람들은 저희 집 근처에 아주 유명한 한의원이 있어요. 그 한의원에서는 여기다가 제발 좀 제가 아니까 사인 좀 해주세요. 피 좀 빼주세요. 자꾸 그렇게 해도 어깨 아프고 뭐 했을 때 빼줘요? 처음에 신음만 해줘, 신음만. 한두 번 다운해가지고 진짜 나오려면 처음에 나온 건 생일이잖아요. 그거 하면 쪽 뽑고는 더 이상 위험합니다 하고 안 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에 또 가야지. 3일에 한 번씩 가야 하잖아요. 왜 자꾸 오도록 하지? 근본적으로 이유를 한번 딱 생각해 봤어요. 진정으로 나를 위한 건가? 저는 느꼈습니다. 내 스스로 직접 뽑아버렸더니 아프지 않으니까 가지를 않아, 하는. 내가 다 나서버렸기 때문에 안 간다고. 그러니까 한의사들이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혈을 빼버리는 거. 자기는 조금만 빼줘야 다음에 아파서 또 오고 또 오지. 안 아프면 안 오잖아요, 환자들은. 아, 그렇구나. 그걸 느꼈다니까. 우리는 내 몸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뽑아버리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파. 뽑았는데, 어혈을 뽑았는데 아파. 뭐라 합니까? 하나, 둘, 셋. 뽑았는데 아파. 어떻게? 왜 아파? 왜? 배우신 분? 왜 아파? 영양 반응이 돼. 네? 영양 완전히 어혈을 없앨 때까지 뽑아버려야 한다고 이게 나오시잖아요. 사실 그렇게 할 때는 무서워. 선생님, 너무 어혈을 많이 빼버리면 내 스스로가 무섭다니까. 그때는 중단해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몸에서 내가 나는데 너무나 많이 뽑아달래.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더 빼달래. 더 빼달래. 짜증나. 5번을 뺐는데 또 빼야 해?
자, 50cc에서 200cc까지만 빼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 더 빼라는 거야. 근데 본인은 뺄 때마다 시원하니까 더 빼라는 거예요. 중독성이잖아. 근데 어혈은 빼긴 빼는데 매일 빼는 것이 아니더라고. 매일 빼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 빼면 최소 일주일 정도는 기간 경과가 되고 난 뒤에 또 뽑아야지. 근데 다음에 또 일주일이 경과된 뒤에 뽑으면 또 어혈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더라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통증이 생기면 아까 방금 뽑았던 게 또 다른 데 있는 것이 흘러나와서 그 어혈이 막힌 거기 때문에 그걸 계속 뽑아버려라.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어혈 깨기는 적당하게 하면 되겠고, 아까 방금 저 한의사가 말하는 거 참 잘 짜면 되겠네. 아니 당장 아픈 게 왜 잠을 어떻게 자? 아픔을 해결하려면 한의사 저분들이 했던 것을 참고로 하되 스트레스 해소, 긍정적인 마인드, 네? 아까 음식 먹는 거 닭한 거 먹지 말고 가공식 인스턴트 먹지 말고 그거 안 먹으면 어떻게 살아?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그 뜻입니다. 이거요, 이럴 때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오늘은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 블로그에 이렇게 해서 했다는 이야기를 쭉쭉 한 번씩 써보시는 거 괜찮고요. 복숭아 농사 지시는데 저는 얼마 전에 자두를 먹었어요. 유기농 자두. 내가 왜 유기농 자두를 사서 먹을까요? 그분이 60세가 넘으셔서 서울에 살다가 귀농귀촌해가지고 블로그에 글을 썼어요. 내용도 막 들리는데 이분이 아주 진실되게 쓴 거예요. 유기농이 뭔가, 농약은 왜 치사한다는가. 그래서 농약을 이제 뿌려서 자랐던 그 장면을 사진을 찍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는 농약을 찌르니까 풀만 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길렀을 때 지금 자두가 이렇게 열었다. 나는 여기에다가 유기농으로 아무것도 여기에다가 넣지 않고 이렇게 키웠다. 근데 지금 이렇게 했는데 하나 따먹으니까 너무 달아서 당도가 얼마인지를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측정해 봤더니 자기 채널에서 가장 당도가 높다고 한다. 그 글을 써오고 그 사람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측정했던 사람이 뭐 이게 체크했던 거를 써서 그런 겁니다. 신뢰감이 가야 안 가요? 가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클릭해가지고 보니까 전화번호 주소도 나와요. 그래서 사고 싶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 클릭하면은 고려대학교 명랑치과학교에 딱 나와요. 자기가 우리 가정을 다니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먼저 샘플을 보낼 거니까 들어가 보시고 맛있으시면 사시라. 그래서 샘플로 먼저 보내왔어요. 너무 맛있어. 입소문을 낸 거예요. 여기저기 막 선물을 주려고. 결과적으로 저도 모르게 블로그를 보고 그 자두를 사서 먹었고 안 판매버린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이 이게 팔리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안 판매버리다 안 판. 그래서 안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재고 없어서 못 팝니다. 내년에 또 기다려주세요. 라고 글을 써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저희 고려대 명강치과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은 뭐 때문에 배웠을까요? 왔을까요? 그거를 이제부터 강의를 통해서 당신도 이걸 알려라. 직접 기농에서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그걸 강의하러 다녀요, 지금.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 플러스 자연적인 요격 자격증 이렇게 1급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그거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네? 스토리를. 알려요. 이런 사례를 또 우리 와이프가 우리 처제가 뭐뭐 했다는 것을 사실 그대로 쭉 써서 올려서 알려주면 그거 찾아보고 읽어보고 신뢰감이 가면 연락처 놓고 가야겠죠. 연락처? 그러면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 잘 활용하라는 것이고요. 제가 키키스타 쉬는 시간에 여러분에게 깔아드리겠습니다. 바로 직접 방송도 할 수 있고요. 내가 직접 방송해요. 무료로. 네? 유튜브 같은 경우는 복잡한데 이거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걸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연적인 농법사 미라클 교육원장. 이분이 바로 각종목 회장한테 배운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강하지만 신기하고도 기적 같은 치료법이 있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88HTV라고 혹시 자연정렬요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신기하고도 기적 같은 치료법인 자연정열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치료법보다 우수한 자연정열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에게 생긴 모든 병, 즉 고혈압, 당뇨, 비만은 물론이고 어깨, 허리, 무릎 통증, 당뇨 비만까지도 다 낫는데 그리고 무좀, 비등, 또 가슴 통증, 우울증, 불면증, 아주 무서운 백혈병, 암, 그리고 우리 몸에 생긴 모든 통증, 모든 염증, 가려움증, 수족, 냉증, 손발 저림증, 몸이 붓는 부종, 추위를 타는 것까지 크고 작은 어떤 병도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생기는 병입니다.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이유는 피쓰레기, 어혈이 피의 흐름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혈액의 피쓰레기로 뭉친 혈전을 혈전용해제라는 약으로 녹이고 그리고 탁하고 더러워지고 피를 점화시키는 투석이라는 의술도 있고, 심장에 굵은 혈관이 막히고 뇌혈관이 막혀 쓰러지는 사람에게 스텐트나 카테더 같은 의술로 목숨을 살리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모세혈관에 달라붙어 있는 어혈은 자연정열요법만이 뽑아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와 관련된 심혈관계의 질환은 아직도 치료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피의 흐름을 막는 어혈, 피쓰레기를 뽑아내기만 하면 아픈 것이 사라지고 건강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는 나무 잎사귀에서 보듯이 그물망 모양으로 모세혈관으로 촘촘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세혈관과 오장육부에 가득 끼어있는 어혈을 자연정열요법으로 쏙 뽑아낼 수 있습니다. 막힌 어혈을 뽑아내므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환부를 치료하는 아주 훌륭한 치료요법이며 많은 환자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혈관과 오장육부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 피쓰레기, 어혈을 어떻게 뽑아 피를 잘 배기하며 피를 맑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연정열요법은 우리 몸속에서 병을 만드는 피쓰레기를 어떤 약이나 수술과 시술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사열할 때는 부항기와 침과 침봉 그리고 흡입기만 있으면 환부에서 피쓰레기, 어혈을 뽑아버리는 요법입니다. 일명 사열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를 뽑아내고 하는데 피를 뽑는 것이 아니고 피쓰레기, 어혈을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피쓰레기를 뽑아낼까요? 네, 그것은 환부에 사침을 하고 부항을 건 후에 흡입기를 통해 적당한 암을 걸면 몸속에서 피쓰레기가 끌려 나옵니다. 직접 보시면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혈이 나온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시거나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내 몸속에 이런 피쓰레기가 있었다니, 이런 것이 내 몸속에서 나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저런 피쓰레기 때문에 몸이 아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피쓰레기가 나오는 걸 보니 몸이 금방이라도 다 나은 것 같고 몸도 가벼워지는 것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치료법이 의료 재배에 맞춰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 과장이 아니며 체험을 해본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분도 아팠던 사람인데 이쯤에서 질문이 나오게 되죠. 저런 쓰레기 같은 어혈이 장기 속에 쌓여 있었다면 과연 사람이 잠시라도 살 수 없었을 텐데, 산 사람의 몸속에서 저런 것이 나왔다니 믿을 수가 없군요. 네, 맞습니다. 주요 장기에서는 모세혈관의 80~90%가 어혈로 막히면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심장의 경우 70%가 막히면 심부전증으로 진단하며 80%가 막히면 살기 어렵고 90%가 막히면 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100개의 모세혈관 중에는 70 내지 80개는 막히고 그 사이사이에 막히지 아니한 모세혈관 20 내지 30개가 섞여 있다면 아직 목숨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질문거리가 아주 많이 있으실 텐데요. 차근차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연정열요법을 믿지 못하십니다. 자연정열요법은 내 병은 내가 고치고 내 가족은 내가 직접 고칩니다. 집에서 스스로
모든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기적이나 마술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연과 신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부여했던 당연한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황종국이라는 부장 판사님이 계십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물론이 의사 한의사가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느냐라는 두 권의 책을 집필하신 그분은 민중의술의 무수성을 아시고 널리 전파하시고자 전국으로 순회 강연을 하시면서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다 라고 설파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진짜 의사입니다. 자, 우리는 의사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요법 자격사예요. 자격증을 받았으니까. 아까 방금 의사는 나라에서 인정한 자격증을 봐서 의사라고, 네, 그 사람은 뭐 허가증이 나오는 사람이죠. 한의사도 아닙니다. 맞죠? 우리는 의사, 한의사 아니에요. 그런데 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병을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뢰감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믿음 때문에 종교에서도 마찬가지 각종 사례 다양한 거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여기 다양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걸 믿게 만드는 거잖아요. 신도가 믿게 만드는 거잖아요. 믿기만 하면 따라오잖아요. 바로 어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양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교육을 받았던 아까 방금 미러클 그 연수원장, 교육원장, 네? 차명희 원장의 쌤 교수님 똑같은 사람이 또 그거 한 거예요. 저분은 유튜브를 만들어서 그걸 자기가 알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던 거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자, 우리가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 믿음이 가요, 안 가요? 가요. 가잖아요. 모든 병의 원인은 바로 불통이었다. 통하지 않았던 막힘, 그게 원인이 뭘까? 오열이다. 그럼 그 오열 어떻게 할 건데? 약국에서는 아까 방금 같이 그 약을 용해제, 혀를 녹이는 용해제를 넣어서 피를 막게 했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사물탕 같은 경우는 한의원에서는 또 이제 그거 약을 팔아야 하잖아요. 좋다는 거니까. 그거 먹으면 좋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혈을 빼고 그걸 먹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만병의 주범은 어혈입니다. 모세혈관 청소, 내 자신의 몸속에 어혈을 빼는 것인데 관련된 각종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오후 1시부터 다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어혈 믿을 수 있습니까? 네. 이제는 빼야겠죠? 네. 아직 의사, 한의사 다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오후에 진짜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의사 이야기만 들었는데 미러클 연수원의 원장 이야기만 들었는데 벌써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최고의 아까 방금 황종국이라는 사람이 부장검사 출신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정말 훌륭한 의사는 병을 낫게 하는 의사다. 우리는 의사 아니에요. 근데 내 몸부터 우리가 한번 나서보자. 건강을 위하여.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건강대사로 여러분을 임명하고자 합니다. 맛있는 식사 하시기 바랍니다. 어혈! 여러분 빼기하죠. 어혈! 어혈 빼기. 건강이 좋아집니다. 건강 우리의 목표는 100세. 약물이나 의료장비 사용하지 않고도 간단한 자연의 원리로 병을 고치고 해방할 수 있는 민간 요법이 바로 자연적인 요법입니다. 특별하게 의료장비,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자연의 원리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것. 저희들은 치료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혹시나 강사의 설정 성공사학회 총장이 치료라고 말했다면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는 치유라고 합니다. 치유. 왜냐하면 치료라는 말은 의사, 약사나 한의사나 국가에서 인정받은 그러한 분들만 쓰는 용어예요. 저희들은 자연치유사들은 치유라는 말입니다. 내 스스로 자연정형요법 이렇게 용어를 붙이겠습니다. 모든 병과 죽음의 원인이 뭘까요? 내 몸속에 모세 혈관 안에 쌓여있는 어혈, 피찌꺼기, 피덩어리
이게 막히면서 병이 시작되고 늙고 죽음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찌꺼기 죽은 피만 청소하면 모든 병은 치유된다고 하는데 믿습니까? 네.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고 진짜 사랑하십니까? 자,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사람들이 활용하거나 이용하거나 희시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불신, 두 번째는 무서워, 세 번째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고, 네 번째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모든 병든 장기나 팔다리 병이 있는 곳에서 뽑아낸 어혈들의 모습이에요. 여기 제 몸에서 직접 뽑은 핏덩어리 어혈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박종국 원장님께서 만들어 놓은 책에서 인용한 겁니다. 책에서 인용한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빨갛게 스며든 것은 뭘까요? 하나, 둘, 셋. 생혈. 스며든 것은 생혈이고 여기에 까맣게 남아있는 건 하나, 둘, 셋. 어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시면 알아. 네. 이거요. 제가 직접 뽑은 거예요. 이게 제 몸에서 나왔어요. 보십시오.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생일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생일 나온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헌혈도 하는데 내 몸에서 생이 좀 나간 거거든요. 더 큰 걸 얻을 수가 있어서 바로 이렇게 이런 걸 보면 어때요? 내 몸에서 나왔는데 야, 이 지저분한 게 내 몸에서 이것저것 다 맡고 있었구나. 이걸 느꼈을 때 나오는 순간에 다 치유가 되는 느낌. 우리 그잖아요. 사람은 기분에 죽고 기분에 살아요. 기가 막힌다는 것은 여기 아마 어혈에 맡고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활짝 펴 있는 게 뭘까? 이런 걸 뽑아내면 즉석에서 즉시 아프지도 않으니까. 김두재 선생님, 원장님, 위원장님 이런 경우 있었어요? 이거 한번 뽑은 적 있어요? 어혈을? 그래요? 뽑아보니까 어때요? 어때요? 시원해요. 여러 번 했다는 거죠. 제가 이걸 뽑을 때마다 이렇게 놔두니까 우리 임나경 교수는 지저분하게 이런 걸 왜 놔두냐고 빨리빨리 버려버려야지. 제가 교육용으로 쓰려고 이렇게 놔뒀는데도 불구하고 다 버리라고 해서 많이 버려버리고 없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내 몸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내 몸에서. 얼마나 지저분해요. 지금은 빠져나갔기 때문에 깨끗하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건강한 이유가 바로 뭐냐? 어혈을 뺐기 때문이다. 장기나 피부의 모세혈관에 쌓여서 피 흐름을 차단하는 게 어혈이에요. 중금속, 발암물질, 항생제, 방제, 공해물질을 혼합해서 만들어진 것들, 각종 모폐물과 적혈구, 백혈구, 미생물의 희체들의 집합소다. 네. 속에 흡수되지 않고 거의 부패되고 크고 작은 구름덩어리처럼 몸속 전체에 있는 게 바로 어혈이라는 거예요. 네. 이 어혈 지저분하죠. 그런데 내 몸에서 저걸 빠져나가는 방법이 교문에서는 없더라고요. 한의원에서는 부항을 떠서 첫 번째 건부항을 뜨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혈침을 넣고 저희들 똑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많은 거를 뽑아야 하는데 한 번 맛배기로만 뽑고 그냥 끝내버려요. 임시만 괜찮아. 다음날 또 아파. 다음날 어디 가야 합니까? 그 한의원을 또 가야 해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박종국 회장님 말 안 믿었어요. 뭘 갖다가 아픈데 계속 뽑으라는 거야. 이게 안 나올 때까지 뽑으래. 안 나올 때까지. 무서웠어요. 근데 처음에는 2번, 3번 하고 안 뽑았다니까요. 그래도 아프면 하나, 둘, 셋 끝까지 뽑으라는 거잖아요. 믿어요? 내 몸에서 어혈을 뺀다는 것은 이 몸 체내에 돌고 있는 쌓여있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혈침은 1mm에서 2mm, 저는 1mm짜리인데 1mm나 2mm만 노출돼요. 그래서 내 피부에 했을 때
1mm만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정맥, 동맥, 박수, 부종을 다 피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또 돌아다니는 피가 나오면서 어혈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은 약사예요. 약사는 약을 파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어혈에 대한 이야기를 사혈요법이라는 것을 소개를 하는데 잘 들어보시면 마지막에는 약국에서 약을 사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살아난 게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들은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 몸은 자기 스스로 배워서 해라. 특히 부부간에 함께하면 더 좋다. 오늘 여기 오신 분 보니까 직장 상사와 함께 오신 분, 또 뭐 여기 선생님 형부와 처제가 오신 분 있는데 저는 부부가 함께 다니면 참 좋겠어요. 부부가 함께 배우면 엄청난 효과가 납니다. 아파. 자기야 여기 좀 해줘. 저기 좀 해줘. 바로바로 뽑아버립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끼리 두 사람이 함께 배우는 게 좋고 아니면 오늘 배우셔서 집에 있는 분을 훈련을 시키거나 교육을 한번 시켜봐요. 교육시키면서 동영상을 찍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고 그게 아마 수익사업도 될 수 있습니다. 아파도 괜찮아 저자인데 이분은 약국의 성은 약국의 약사가 전하는 사혈요법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람의 생명이 피해 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성경을 이제 주로 많이 읽어가지고 거기서 사람의 생명이 피해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가? 생각하다가 그 뒤에 두고 이렇게 보면 생명이 정말 피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피 한 방울도 못 만들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수혈을 해준다라는 뜻은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명을 한다는 뜻이 피는 아주 대단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감사드립니다. 자, 방금 보셨던 이야기. 저분은 약사예요, 약사. 뭐를 팔려고 했죠? 하나, 둘, 셋. 생기산 팔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쭉 들어보다 보니까 마지막에 생기산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목사님 그래요? 있죠. 그러잖아요. 네. 자, 우리 마찬가지. 저번에 지금 뭐를 만들었죠? 유튜브를 한 거예요. 방송 녹화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뜨고 자기가 혼자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저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한다는 거예요. 저분한테. 생기산이 뭔데? 검증되지 않았다잖아요. 근데 혈관 청소를 해준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자기의 사례를, 자기 이야기를 스토리로 쫙 해서 영상 앞에서 이렇게 하고 녹화 떴다가 올려놓으면 블로그에라든지 글로 써서 올리거나 사진 찍어서 올리거나 글로 아니면 말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 제에 계신 김병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주 해박한 지식을 하고 있어요. 책도 많이 보셔가지고 많은 거 알고 계셔요. 혼자 알고 있으면 뭐하냐고.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각종국 회장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서 세상에 글로, 책으로 만들어 놓고 영상으로 다 올렸잖아요. 세상에 다 올렸어. 다. 별의별 것까지 다 올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고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는 신뢰하고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인 요법이라는 대한민국의 최초의 자격증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혈 속의 피, 쓰레기, 어혈, 혈전, 피 찌꺼기, 뻑뻑한 피, 다 똑같은 말 아닐까요? 어혈, 피덩어리, 우리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책 안에 들어있습니다.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닥터 의사가 말하는 어혈 또 뭔가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인터뷰 관련 정보를 의사 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경희의료원 닥터 건강 톡톡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 빠르면 하루 이틀 안에 생겨나고
늦으면 수개월 뒤에 생겨나기도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어혈은 혈액순환을 막아 가슴, 심장, 뇌 등 전신의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데요. 교통사고 후유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어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 정원석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늘은 몸속 어혈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한방 치료할 때 어혈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어혈이 도대체 뭔가요? 한자 용어 그대로 풀이하자면 어혈은 뭉쳐있는 피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상대적인 의미로 바꿔서 설명하자면 국소적인 혈액순환 장애 그리고 국소적인 염증 상태를 같이 혼합해서 말하는 용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혈을 알아볼 수 있는 한방 검사법 따로 있을까요? 원래 기본적으로 한의사의 검사는 그 한의사의 오감을 이용하고 환자를 만져보고 질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그러한 진단 방법에 그 양도락이라든지 맥전도라고 하는 한방적인 기기 검사를 통해서 어혈 상태를 알아볼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체열 검사, 체표면의 온도 차이를 가지고 검사를 하는 방법도 사용합니다. 그 기기 검사 좀 궁금한데 두 가지 혹시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 맥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의사가 손으로만 느끼는 맥의 형상을 기계적으로 측정해서 그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보통 어혈이라고 하면은 거칠거칠한 산맥이라고 하는 맥이 잡히는데 이제 그런 파형이 기계에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양도락 검사는 이제 오장육부의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인데요. 주로 혈액순환과 관련된 심장이나 소장, 그리고 심폭, 삼초와 같은 장기의 기능 편차 그래프를 가지고 어혈 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보통 어혈이 있어도 치료가 귀찮거나 좀 비용 부담 때문에 미루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어혈을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초기에는 이제 염증에 치우쳐서 나타나다가 이제 치료가 안 되고 점점 만성기로 접어들면 이제 순환장애까지 겸해서 이제 만성적인 통증이라든지 국소적인 아니면 전신적인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부인과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내과나 정신과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다른 증상, 다른 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어혈을 가만히 둘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방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치료법을 하시나요? 한방에서 기본적으로 치료하는 한약재 중에 어혈을 어혈을 풀어주는 한약재 처방이 있다. 그 약들의 주된 효과는 국소적인 순환부전을 개선해주고, 그래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염증을 조절해주고, 국소적인 2차적 손상을 막아주고, 2차적인 손상을 막아주고요. 결과적으로 그 문제가 있는, 상해가 있는 부분의 회복을 도와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그 어혈 증상이 밖으로 체표에서 확인이 된다는, 예를 들어서 붓고 열이 나고 아니면 멍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상태가 있는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제 피를 뽑아준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침을 통해서 침을 통해서 경락과 혈관의 소통을 도와주는 그런 방법들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방금 한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한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지 좀 궁금한데요. 네, 대표적으로 많이 아시는 홍화씨 어혈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약이고, 어혈을 치료하는 약이고요. 그 예전에 입술 연주를 썼던 잎꽃이라고 하는 홍화라고 하는 꽃잎도 어혈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좋은 예, 맞습니다. 그리고 몽담 같은 것들도 이제 급성 어혈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그 지금은 그 쓰기가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이 쓰는 당귀 같은 약들도 피를 고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염증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혈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약들이죠. 자, 저 의사는 경희한의원, 경희의료원에서 근무한 사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다 해서 어혈을 그냥 꺾을 수 있는 자연 정맥류법을 놨는다. 그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희한의료원에 사람이 가겠냐고 환자가 결과적으로는
저분도 뭐뭐 팔았죠? 기억나시는 거 하나 둘 셋. 기억나는 거? 홍아씨 또 이것 또 웅담 또 단기. 역시 목사님 최고네. 이거 기억을 하신다니까. 그래? 경동시장 같은데 이럴 때 한약 파는 데 가셔서 아까 방금 말했던 거 사셔가지고 돈 얼마 안 돼요. 아주 싸. 왜? 경동시장 가서 우리가 사면 전문가라고 해갖고 다 싸게 주셔. 돈 많은 데 안 되시기만 하고. 저거 어혈 빼주면서 저것도 같이 먹게 만들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나 이거지. 왜? 어혈 다 뽑지 못했을 때 저거 작용한다니까. 너무나 발이 저리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파스만 붙여. 파스는 일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그 어혈이 있으니까 이걸 빼버리면 된다니까. 아무것도 아프지 않아. 자, 침이 1mm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어머니 피 속에 들어가겠어? 1mm 피 껍데기밖에. 피 여기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좀 뭐랄까 많이 아시는 분이라 쉽게 그 이해를 해요. 제가 뽑는 거 자기 딸이 뽑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딸을 딱 뽑아줘서 시원하다고 하니까 그때서 이제 집으로 오라 해가지고 가방 들고 가서 제가 족삼 여기하고 딱 두 군데만 뽑았어요. 용천하고. 근데 그날 밤에 저는 얼마나 긴장한지 몰라요. 94세 되셨잖아요. 잘못하면 돌아가셨으면 큰일 나잖아 이거. 피 빼서 뭐 했다고 소문날 거 아니에요. 근데 잠을 푹 주무셨대. 발 저리는 게 없어졌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홍보대사가 되신 거예요. 네? 자기 해서 좋아지니까 여기저기 막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큰 딸은 안 해. 제 말을 안 듣고 한의원에 가서 한의원도 가서 피 뽑아주더라. 부항을 떠주더라. 한의원에 가서 부항 한 번 이렇게 잠깐 뽑아주는 거 그거 갖고 부항 떠. 우리가 하는 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혈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한의원에서는 어혈을 뽑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생혈만 나와. 네, 생혈만 나오고 끝내 그 순간만 통증이 없어져요. 우리가 하는 것은 깊숙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어혈을 뽑아내는 게 우리 목적인데 그거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저희 집에 큰 딸은 전혀 한 번도 하지 않았고 94세 어머님은 신봉이 됐어요. 그럼 좀만 아프면 야 그 어혈 좀 빼달라 이거 빼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안 합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저 각종국 회장이 쓴 책을 보니까 94세면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셨고 네? 사혈을 그러니까 우리 자연정리를 해서는 안 될 사람들 있잖아요. 술 취한 사람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몇 날 며칠 잠을 못 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현재 약물 치료를 뭐 하고 있는 사람들 암 걸려가지고 오늘내일 하는 사람들 나이 드시고 뭐 병약한 사람들 이거 잘못하면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이 많은 94세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거부하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그분은 자꾸 해달라고 하면 너무 시원하고 좋으니까. 제대로 된 평가. 현대의학에서는 뭐라 할까? 자연요법, 자연정연요법. 병을 고칠지라도 약물의 독성, 약으로 있기 때문에 신체가 상하고 비만해지거나 피부가 더 나빠진다. 당초로 치료가 안 되거나 병을 더 키울 수도 있다. 현대의학에서 치료 속도 매우 느리고 빠른 것이 있다면 마취제나 진통제야. 너무 아파. 바로 진통제는 맞는 순간에 안 아프잖아요. 통증 없어지잖아요. 진통제. 근데 여기 자연정연요법 피가 맑아지고 흐름이 좋아져서 몸이 다시 젊어지고 피부가 부드럽게 되고 탄력성이 있고 여드름 났던 얼굴에 여드름이 사라지고 아토피 때문에 아토피가 없어지고 실합니다. 어혈을 제거한 만큼 반드시 낫고 어혈을 빼버렸으니까 좋아지고 어혈을 뽑는 그 자리에서 효과가 나타나고요. 시간이 지나면 조직이 회복되고 더욱 좋아져요. 어혈 빼고 난 뒤에 절대 소독제, 가사라수소니 뭐 연고, 호시딘 연고니 발라야 말아요? 알아요. 절대 어혈 빼고 난 뒤에는 물도 닦지 마. 그냥 다 닦아버리면 끝나요. 우리 체내에 자연치유 현상이 있어서 거기에 괜히 뭐 후시딘 연고 빨리 낫는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뭐 바세린을 바르고 거기다가 연고를 바르고
가사는 수소 소독제를 부르고 전혀 할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체험했어요. 괜히 거기다 그렇게 하고 나면 더 성남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냥 닦아버리면 끝나더라. 우리 체내 인체가 그렇게 과학적이고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바로 뽑고 난 뒤에 바로 놔둬버리면 바로 아무러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피 흔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하루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좋은 우리들의 신체를 알고 살자는. 자, 약사나 의사나 한의사가 왜 자연적인 요법을 우리 세상에 왜 제도권 안에 들지 못하게 할까요? 왜? 우리 선생님, 복숭아 사장님, 어때요? 왜 우리를 지금 반대하고 데모하고 우리 자연적인 요법 못하게 할까요? 왜? 강사는 이거를 김명주 선생님 책 많이 보셨잖아. 결론. 우리 장국의 회장님 어때? 법줄 꺼내지는 않아. 자기들 바로 이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저희 부부가 자연적인 요법에 어혈대기를 하고 난 뒤에 병원을 안 갑니다. 이렇게 아파갖고. 갈 일이 없잖아요. 아프면 다 뽑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바로 의사, 한의사, 뭐 이렇게 물리치료? 옛날에도 마사지도 많이 다녔어요. 마사지 몇 시간 동안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다 안 가게 됐어. 나이는 더 먹어가는데. 더 늙었는데, 왜 옛날에는 그렇게 아팠는데, 다니고 돈 많이 썼는데 지금 하나도 안 쓰는가. 봤더니 자연적인 요법, 어혈빼기 통해서 우리가 얻은 건강 비밀이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뭐 그런 쪽에 믿는 사람은 그렇게 다니고, 저희들 말을 믿는 내 가족 형제들이 있다면 그 가족 형제들만 해주자는 거예요. 10만 원. 동의하십니까? 네. 목사님은 사명이 우리 힘들고 어렵고 병약한 우리 신도들 중에 있으면 무조건 해주시는 거예요. 돈 받지 않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치료가 아니고 치유야. 해달라고 해서 말만 하고 당신이 다 했던 거야 라고 하고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딱 해서 다 나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며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2번 정도 3번 정도 해주셔야. 그 대신 다 나서 버리면 안 온다니까. 목사님한테 사람이랑 뭐해 아플 때 다녀. 힘들고 어려울 때요 뭐 기도 드린다고 다니고 했던 사람들이 살만 나고 돈 좀 벌고 뭐 하면 안 와버려. 그게 문제더라. 그게. 그러니까 계속 오게 하려면 뭔가 방법이 또 있어야 알겠어. 우리 목사님은 계속 새로운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고 대단한 분이라는 걸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미쳤다 하나 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팔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요.